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봄. 봄, 봄보라봄보봄봄. 봄보라봄봄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천재 황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띵동. 뮤세스 27입니다. 안 사요, 안 사요. 가세요. 비싸요. 네, 저희 안 사. 집에 사람 없어요. 아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집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 어린 내 또래 친구들이 복조리를 막 팔고 다녔어. 어. 노래도 부르고. 근데 우리가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사춘기여가지고 제가 절대 손님이 오면 제가 먼저 나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항상 나가가지고 그 어린 애가 막 추위에 떨면서 복조리 하나만 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또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막 복조리 음, 막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방문 판매하는 그 어린 소녀가 생각나는. 그 저희가 목소리 오늘 들으면 열을 열어주실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을 이렇게 잘 나눠서 하자 그러고서 어쩜 어. 이렇게 합을 잘 맞춰서 똑같이 시작을 할까요? 그니까요. 이제 큰일 났네요. 이제 편집할 때 이거 되게 또 고생하게 생겼어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말하는 게 겹칠까 봐 지금 고도로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맞는 저희는 줌, 컬처 줌인 것 같아요. 진짜 줌주름 진짜 줌이다. 아 이게 확실히 뭐 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같은 각자의 공간에서 이제 준비할 만큼 하고 이제 하는 거긴 한데 과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희는 뭐 댓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뭐 청취자 수나 재생 수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어나간다는 거에 의의를 좀 두고 또 우린 또 돌아갈 겁니다.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그럼요. 거고 또 그럼요. 커다란 걸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만한 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커밍 순입니다. 아니 이만한 거라고 하면 또 모르셔. 이거 이만한 거. 우린 줌으로 하고 있지만 이만한 게 얼마만큼 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7님. 네, 네, 오늘 준비한 공연.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죠? 못 봤어요. 네, 저 광고만 진행을 하고 예, 아직 보질 아, 못했습니다. 저도 진짜 아까 우리 식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좀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정말, 뭐, 브로드웨이에서 했어도 한국에서 뭐, 얼마나 재밌겠어. 영화가 재밌지. 무대 위에서 뭐, 그렇게까지 감흥이 오겠어? 이러고 갔는데요. 의자에 이렇게 어깨를 뒤로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다가 점점 앞으로 가는 그런 몰입감? 네,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1막이 지나면서 2막에서 이거 뭐 1막이 이렇게 재밌었는데 뭐 2막이 뭐 재밌겠어 그런데 실망시키지 않고 아주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 쓰나미 같은 그런 장면들을 순서대로 쫙쫙쫙 이렇게 선물을 내놓는 느낌?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캐스팅이 제가 누구였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에 잘 아시겠지만,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이제 포스터를 보면 딱 알겠지만, 금발 머리에, 금발인가요? 백발인가요? 약간 금발과 백발이 섞인 그런 머리에, 풍채가 아주 좋은 할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할머니고요. 그 1인 2역으로 다니엘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남자분이 여자 치마를 입고 이제 1인 2역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브로드웨이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남자가 치마를 입고 등장하는 뮤지컬이 성공하지 않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은 역시 코미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웃음의 포인트를 주는 뮤지컬이라는 것 자체가 관객들한테 실망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그래도?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일부러 임창정 씨가 하는
그 페어를 일부러 찾아서 봤어요. 정성화 씨 공연은 제가 비틀주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좀 본 게 있어가지고 임창정 씨 공연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미세스 다우파이어 역할에 임창정 씨가 출연을 하셨었고요. 그 와이프 역할이죠. 미란다 역할의 신영숙 배우님. 그 다니엘의 경쟁자 격인 너무나 그 몸도 좋고 잘생긴 그 남자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미란다에게 그 애정을 표현을 많이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김산호 배우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다라고 어 그 다니엘이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정부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가족을 그 법원에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사를 하는 그런 정부 일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완다라는 역할이에요. 근데 박준면 씨가 등장을 하시더라고. 오랜만에 무대 위에서 봤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프랭크, 안드레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임기용 씨랑 그다음에 이경욱 씨. 예, 요렇게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가족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딸, 아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명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쁘더라고요. 저는 또 이게 아이를 둔 엄마라서 그런지 그 가족 뮤지컬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영화 봤을 때 로빈 윌리엄스 역할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사실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생각하면 맞아요. 그 웃음기 엄청난 그 모습 뒤에 그 슬픔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음, 코미디 연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너무 슬퍼도 그게 웃겨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임창정 배우님은 굉장히 워낙 또 영화에서도 코믹 캐릭터를 많이 하셨어서 음, 굉장히 그 역할에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오버해서 너무 오버해서 이 전체적인 이 밸런스를 좀 없애는 그런 좀 안 좋은 안 좋은 음.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돼요. 약간 또 그런데 이게 또 말씀하세요. 코미디 작품의 특성상 또 이게 초연이잖아요. 초연이다 보니까 또 정성화 배우님, 뭐 임창정 배우님, 뭐 양준모 배우님 워낙 이제 내로라는 배우들이신데 보통 이런 코미디 작품을 하면 애드립이 배우마다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드립으로 또 이제 그 기존의 대본에 없던 대사를 엄청 채워나가는 그런 걸로 공연의 컨디션이나 공연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뭐 맞아요. 임창정 배우님이 워낙 그냥 뭐 코미디 연기에 있어서는 거의 뭐 일각은 있으신 분이라고 이미 대중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웃겼죠? 아니, 웃긴 거는 웃기죠. 웃겨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그 배우가 만약에 무대에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 극은 거의 한 70% 이상이 날아간다. 그냥 장면이 없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세스 다우파이어의 역할이 너무 크고 또 그것이 뭐라 그러지? 그분의 개인기 이런 것들로 그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코미디에 능하다라는 것은 이번에 저도 무대에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저는 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분이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그런 뮤지컬 공연에 그 대형 극장에서는 익숙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계산을 해야 되고 노래 연기 그다음에 그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대 위에서 직접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체인지를 하는 퀵 체인지가 뭐 한 18번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의상과 분장을 갈아입고 뭘 하고 하는 게 한 50번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벗었다 입었다 이거를 하는 그거 자체로도 관객들은 완전 새로운 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여자로 변했다, 남자로 변했다 막 하니까. 그래서 그 변하는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변신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고 틈을 보이고 그다음에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 사랑스럽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저 미세스 다우파이어 역할을 하는 임창정도 임창정 배우님도 완벽하지 않구나 이런 걸 느껴서 애정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조금 더 좀 쫀쫀하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연기나 대사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좀 견고하면 좋지 않았을까. 양준모 배우님이나 정성화 배우님은 둘 다 또 영웅이나 이런 무거운 작품들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제가 페어는 아직 다 다른 페어 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분들은 분명히 그 복잡한 그 코미디 연기를 계산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견고하실 거라고 상상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창정 씨가 그런 경험이 좀 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산만하다?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루즈하다? 이런 느낌들이 없잖아 있어서 약간 아쉽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임창정 배우님이 실수를 해서 막 웃으면 그게 현웃이 터지면 관객들도 그걸 보고 막 웃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제 워낙 코미디 연기를 뭐 잘하시다 보니까 그 재미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뭐 옛날에 보셨겠지만 이 뮤지컬이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언제 공연했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저 알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2010, 2019년? 아니, 2020년? 맞습니다. 아, 네. 진짜. 네네. 이게 조금 사연이 있어요.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뮤지컬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제작을 좀 해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몇 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인어공주, 알라딘, 뭐, 미녀와 야수, 이런 음악을 만들었던 알란 맥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데렐라나 시티 오브 엔젤, 이거를 작사를 하셨던 데이비드 지젤 분께 이 뮤지컬의 작업을 맡겼었대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작업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브로드웨이에서, 아, 이게 참 어렵구나. 이거 작업하기, 공연 올리기 어렵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커크 패트릭 형제라고 혹시 썸씽 로튼 보셨죠? 너무 재밌게 봤죠, 썸씽 로튼. 네. 그게 이제 코미디 작품으로는 굉장히, 수려하고 또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했던 커크 패트릭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작곡을 하고 또 대본도 각색을 하고, 물론 이제 뭐, 존 오페럴이라고 해서 그 작사, 작곡하신 분이 또 계신데, 이분도, 썸씽 로튼을 하셨어요. 어쨌든 썸씽 로튼에 참여하신 그 분들이, 다시는 못 올라갈 것 같았던 미세스 다우파이어에 참여를 하셔서 이 작품을 살려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랑 겹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원래 이제 2019년에 트라이아웃을 하고 2020년에 오프닝을 해야지라고 준비를 해서 오픈을 딱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회만 공연을 하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음. 그리고 그게 2020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아, 이건 공연을 못 할 건가 보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다시 용기를 내서 2021년 12월에 개막을 해서 순항을 하게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 끝나자마자 한국에 처음으로 라이선스 공연이 오게 되는 케이스예요. 이것도 요즘에 이제 왜 브로드웨이에서 하고 나면은 그 시간차를 거의 두지 않고 한국에 수입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작들도 막 들어오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한국에서 공연하는 이 공연이 처음인 저 신작, 한국에서는 처음 공연을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샤롯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11월 6일까지 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빨리 당장 예매를 하셔서 미세스 다우파이어 아줌마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연을 제가 안 봐서 궁금한 게 영화랑 네. 뮤지컬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너무 죄송한데 저 영화를 안 봤어요. 아, 진짜요? 아, 우리 네. 저도 경험을 공유해야 저도 되는데. 음.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어, 그런 영화의 이 장면이 너무너무 웃겼는데 그게 무대에 나오더라. 뭐 이런 게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100%뭐 이렇게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중요한 거는 음악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음악을 집어넣는 거. 그게 문제였었는데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악도 사실은 뭐 그냥 우리가 이게 사실은 오래됐잖아요. 이 영화가 지금 처음 개봉을 한 게 1993년이거든요. 그럼 1993년에 우리 식구님이 이 영화를, 이거는 성인 영화가 아니죠? 가족 영화니까 다 봤겠네요. 93년에 세상에 나왔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좀 고루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음악적인 부분에서 근데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사용을 해서 막 신나고 힙합이나 뭐 또 뭐 그 루프테이션 있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그 비빅하는 거 그 이렇게 소리를 아일랜더. 아일랜더에서 썼던 거, 그거를 여기도 가지고 와서 써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아일랜더는 작품 전체에서 로테이션을 썼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정 장면에서 필요해서 그것들을 쓰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스스로 음악을 막 만들어 가면서, 노래를 하고 하는데, 그 음악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들었던 모든 장르의 신은 그 장르들이 여기 다 그냥 뭉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이 저는 이 작품을 좀 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아시겠지만, 뭐,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은 번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번역의 재미와 미학이 있는 그런 작품인데 제가 번역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황석희 번역가님이 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석희 아, 번역가가 요즘 하셨습니다. 뮤지컬까지 아주 그냥 하데스타운, 썸씽 로튼 이어서 뮤지컬계로 또 세력을 확장하시는 황석희 번역가님. 맞습니다. 황석희 번역가님이 그 프로그램 책자에다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를 써놓은 글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이따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줄거리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뭐 복선이 있고 어렵고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그 다니엘이라는 남자와 그다음에 미란다가 둘이 부부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직업이 성우인데 이 다니엘의 성격이 굉장히 캐릭터가 중요해요. 이 드라마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늘 농담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농담. 근데 기빨려, 그게 기빨려. 기빨려요. 근데 그게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어떤 때는 막 웃음이 기가 찬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철이 없어 보이고, 진중할 때도 농담을 하고, 뭐,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냥 해버리고 저 사람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니엘이 그 성우인데 일을 하다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가지고 해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해고 당한 날이 아이들 중에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애들하고 막 그 생일 파티도 좀 유난받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뭐 무슨 변장하고 막 엄청 춤추고 막 집안에 온갖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막 하는데 미란다가 딱 들어온 거죠. 근데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직장도 잃었는데 아이들하고 집에서 철없이 놀고 있어서. 그래서 이혼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작품은